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곡성 군수 출마하시고 네. 그 후보님들 돌아가면서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의원님 모시고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곡성군에서 5, 6, 7대 3대에 걸쳐가지고 군 의원을 하셨고요. 또 한 12년 정도 정치하셨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그러면 한 20년 전에 정치에 입문하셨겠네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그런 어떤 동기라든가 정치에 입문하시고 나서 의정 생활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이라든가 기억나는 일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태어나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생활을 하고 대학만 제가 광주에서 다녔는데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정말 아무런 시기에 다녔습니다. 네. 정말 군부정제가 판을 치고 그렇게 다니는 그때가 지방자치제도가 사실은 부활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노력 끝에 부활하셨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수없이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정치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도를 해가고 있기에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골에서 정착하면서 개몽 활동이라 하면서 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민들의 국성을 위해서 지방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 제가 떨어졌던 면 단위에서 학력시험 뽑을 때 떨어지고 다음에 광역으로 기초위원을 할 때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남들은 우연치 않게 정치를 준비해왔다고 그러는데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계산 속에서 정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가정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분이 정치를 극구 반대를 해서 같이 처음에 정치를 준비를 해서 치렀는데 낙선한 결과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인신공격성 그 발언을 듣고 정치를 할 게 못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을 하게 된 배경이고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좋은 걸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곳이 농도이고 또 관료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어디다 민원을 하소연하고 그럴 때 못할 때 사실은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마지막 부탁하다가 본인들이 안 됐을 때 우리 의원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 조그마한 권력도 권력이라고 그러면 민원을 해결해 줬을 때 그때 일의 성취감의 그런 것이라는 것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 자, 이런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수없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주변에 그동안 저를 지켜주고 저와 같이 성장을 같이 했던 동호동락 같이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관계 때문에 떠났을 때 그런 아픔이 같이 양분하는 정말 어렵게 부모님이 대학을 보냈을 때는 전남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우리 아들이 갔으니까 이제는 졸업하고 나면 그 흔한 면석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격동기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우연한 기회에 인생을 짜주고 적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희가 타임지를 부족하고 그 폼으로 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안 들어서 보고 있는데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유연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정치가 선점하고 선도해 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100만 5%가 사실 이 정치를 선도해 가고 있다. 그렇다 보면 그때 우리가 100만 5만 명입니다. 그때 보면서 그 5%가 바로 운동권 세력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길래 야 나는 그러면 과연 5%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냐 안 들어있는 거냐 자문을 해본 결과 내가 추구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행동 아니냐. 오늘날 그것이 정치에까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정치 3선까지 무난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번 때가 보면은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는 예. 각 지역으로 또 내려와가지고 예, 예, 어떤 예. 사회운동 쪽으로 예. 활동을 하셨던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정말 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길이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네. 떳떳하게 사는 방향이다. 그러면 그나 사회는 또 큰 속도로 또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선진국반이 일찍 올라서고 또 이런 학생 운동의 사고로 또 이 사회를 또 채워가기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고. 30대 초반부터 그러면 정치를 예. 시작을 제가 하셨네요. 30대 초반부터 민주당 외곽적인 연청 활동도 같이 하고 또 39살에 출마를 해서 네. 사실 낙마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제가 그때 처음 느껴본 거죠. 네. 처음 느껴보고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주민들에게 이렇게 다가섰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것을 감내를 해야 될 거야. 정치란 것이 어떤 것이다. 그런 부분이. 정말 정치는 다방면의 종합예술을 네. 예술이 된다. 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고 어느 한 부분의 사고로 일방적으로 강요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파멸로 이를 수도 있고. 우리 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개인적인 장점 그리고 단점. 개인적인 장점은 제가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아까 같이 정치라는 것은 종합예술이 영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니까 행정의 경험을 충분히 3대를 통해서 해왔고 또 누구보다도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을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옳지 않은 일이다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철퇴하고 그런 지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뿐더러 모든 면에서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만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고 이 부분만 지켜진다고 한다면 저는 누구하고도 소통하고 또 누구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차가운 면이 또 장점으로 또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단점, 장점 분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향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것이 옳고 그름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하는 제가 마음의 자세가 항시 열려있다. 이것이 제 최대 장점이고 다만 너무 강요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에게는 저 역시 제 주장도 강하게 받아친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도 유연성을 좀 가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도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저는 누구나 다 얼마나 다 건강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신체를 지금 이 나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누가 더 가볍고 누가 더 좀 무겁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나마 이것을 위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하지 않게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 정말 수없이 나보다 불행한 사람, 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정작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나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펼쳐야 할 이런 군정이고 또 소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자, 과연 이 건강이라는 문제도 저는 떳떳하게 항시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과연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전혀 군수를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나 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그만큼 떳떳하게 하고 이 국민들, 이 2만 6천여 국민 속에는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고 저같이 병풍하고 싸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소통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또 저만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연일 35도 이렇게 입고가는데 호별 제가 상가를 방문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정도 되면은 군정 못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고 개인의 사실은 열정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국민들이 염려하신 바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한층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곡성군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구 소멸 부분도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농민들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희 곡성군은 사실은 좀 2만 6천 명대도 사실은 좀 위태위태합니다. 아마 피와 급수적으로 계속 빠져나갈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인구 소멸 대상군으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 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농업을 중시하는 농촌입니다만은 농지 경지 면적이 적고 또 미국 위주의 농업을 하고 있고 또 갑자기 기후에 대응하는 이렇게 농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미처 대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편이다. 전 군유지의 70%가 우리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도 사실은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거의 개발 가능하지 못한 그런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 소득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구조를 보면은 세외 수입을 가지고는 지역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도 다 해결되지 못한 아주 열악한데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중앙에 우리가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늘어나는 복지세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부분이 사실 한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농가 소득 올리든지 아니면 군 재정 수입이 세외 수입이 늘어나도 뭔가 소득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소득이 발생하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유치라든가 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에 방관 반대가 심합니다. 환경 문제나 주제 문제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군도에서도 엄청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인구 소멸 문제도 이건 국가적 아젠다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방향을 좀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곡성만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완전 밑빠진데 물 붓기 식으로 애를 낳으면은 그 1,000만 원을 줄 것인가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것까지 해서 경쟁을 과일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어떻게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차제 우리 곡성도 이제는 인구가 과연 어디까지 기하급수로 빠질 것이냐. 곡성 군민들이 최적화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곡성 군의 인구가 어디까지 소멸될 것이냐. 자, 무한정 인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펴지만은 반면에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최적화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서 인구의 마지노선을 어디에 두고 이것을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문제도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같이 소득이 부족하고 또 농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이 그쪽에 너무 많은 인원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15%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24%가 넘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 우리가 자꾸 사회가 발전되면서 정보라든가 소통 능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그 물건을 구매해준다든가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소득이 준비된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누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법률적 복지 그러는데 인구가 얼마만큼 빠졌을 때까지 해서 최적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보편적 복지에 접근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 것인가. 곡성군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도 빨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 지역의 농가소득, 농민소득, 곡성의 현실 문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딱 해결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합됐기 때문에 이번 차기 군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이 좀 많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가 풀린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쉽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 정책을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곡성군에서 연일 대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소도시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지금 석산이 들어온다. 네. 또 기존에 이 환경 오염을 좀 발생하는지 소각장이 또 재가동한다. 또 증설 요청이 들어왔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25년이 저희 되면은 쓰레기장을 했던 것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이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치 선정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정을 해놓고도 이것을 완결을 못 시켰어요. 네.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죠. 그러면은 앞으로 좋은 환경 누리고 싶고 또 좋은 또 농가수도 보장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두 발 속도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회가 갈등이 너무 갈등 구조가 심하게 특히 우리 곡성도 최근에 보면은 너무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적절하게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선거의 후유증에 대한 갈등.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곡성이 이게 만연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도자는 이 선거를 조용한 가운데 치러지고 또 이 선거가 정말 원만하게 치러져서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갈등의 요인 없이 화합하고 서로 다 곡성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나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이제 공약이 준비됐다거나 크게 막 병책을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제 계시잖아요. 공약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공약은 또 2년짜리 짤막한 것이 좀 전임 군수에 대한 이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공약한다기보다는 전임 군수가 해놨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게 경중을 좀 가리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끌어 가야지 않겠냐. 그리고 다만 뭐 소득 공약이라든가 관광 분야라든지 산림 분야가 됐든지 또 소통 분야가 됐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떤 줄기는 가다듬고 가야 되겠다. 공약을 하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또 비용 추계라든가 또 예산의 적적성이라든가 지금 1차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저희 정책팀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무엇을 주제로 삼고 무엇을 공약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공약보다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철 전임 군수의 선대위원장과 인수위원장을 거쳤기 때문에 또 공약 이행평가단장을 거쳤기 때문에 그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조금만 제가 생각만 제 철학만 거기다 담을 뿐이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전 군수님의 그런 어떤 뭐 영향력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많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실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혹시 이상철 군수님의 어떤 뭐 복심이라 그럴까? 누군가를 또 이상철 군수님도 밀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많이 또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욕심이죠. 전적으로 이상철 군수가 제 손을 들어줬으면은 바람입니다만은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국민들과 약속이 있고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나서진 않을 걸로 보고 그래도 이상철 군수를 도왔던 상징적인 인물이 출마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상철 군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 바로 강대광이가 이상철 군수를 복심 아니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저는 또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주자들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의 후보로 압축을 했을 때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뭉쳐졌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인으로서 이제 저도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강 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민주당원들의 생각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과 민주당원들의 생각을 좀 절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뭐 이상철 군수께서 저를 뭐 도와주시고 또 선언해 주신다면 지지해 주신다면 그것은 뭐 100% 제가 아주 감격이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뭐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어느덧 제가 정치를 한 지가 저도 30년이 넘어갑니다.
20대 청춘을 바쳐서 들어왔던 제가 몸담았던 정치가 저의 인생의 한 획을 담당을 했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제가 여기서 3선의 의원을 하고 출마도 몇 번 하고 또 이렇게 호사를 누렸던 것도 바로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이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나이 60을 넘으면서 정리를 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도전하는 것도 일종의 한 배수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고 또 그 정도의 힘이 있을 때 지역민들을 도와주고 그 위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무리 지역민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저는 정치를 통해서 성장해 왔고 또 이제 정치를 통해서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로 마감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다음에 후세대들이 강대광 후보 같은 사람도 군윤을 했고 삼선을 했고 또 군수까지 하더라. 돈 없는 정치가 그 사람을 했을 때는 그런 모델이 됐을 때 저는 제 후배들에게 제가 나눠줄 수 있는 또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작게는 이 지역, 이 권역에서 출발해서 우리 곡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여러분들마다 선배인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들을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거다. 누군가는 깨끗한 정치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다. 저는 이상철 군수가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곳곳에 맞춰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군수를 출마할 때 슬로건이 오로지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오롯이 민생입니다. 국민과 민생을 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도전하는 제 마음가짐이고 또 이번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러서 반드시 당선이 되면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리고 당원들에게 돌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제 이제 보훈할 수 있는 그렇게 삼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